예, 2022년 12월 23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2월 1일이고요. 아침에 7시 한 40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나의 준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준칙이다 이런 말인데, 도대체 나의 준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사의 새발견 143번째 이제 강의로서 네 번째, 이 포사의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실존주의는 환국의 정통 사상이다. 혁명을 할 때다. 이 이제 내용으로서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강의해왔던 우리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의 그 연구 한 바를 제가 바탕으로 해서 인간과 조직에 관한 이 그 두 개의 이제 세계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앵글력 섹션 모델이 있고 이제 게르마니움 모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앵글력 섹션 모델은 이제 피라미드 모형이라고 하죠. 피라미드 모형이라고 하고, 게르만형 모델은 이제 그 수평적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앵글력 섹션 모델은 그 권력의 상층 꼭대기에서 지시 통제하고 지시 명령하고, 또 지시 명령이 부당하게 억압과 착취로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게르만형 모델은 바로 서로가 연대하고 보충하면서 또 대화하고 토론한다 그랬죠. 또 합의하고 상생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제가 그동안에 연구하였던 이 포사의 사상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부를 계속 쭉 해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포사 사상은 부처 사상과 결별할 때가 왔다는 등, 또 제가 부처 불교를 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과 비평은 다른 것이죠. 제가 불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불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인간이 사는 사회는 항상 비판적이고 비평적이며,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교를 제가 마타도식 비난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자,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방향과 틀을 우리가 과거에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문명화된 사회로 이제 나아간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문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문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분권적이고 분화적이고 개인적이고 먼저 합리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적 어떤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이 나의 준칙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나의 준칙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의 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지금 2022년
12월 말에 처해져 있는 나의 준칙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나의 준칙은 확고한 것입니다. 확고한 것입니다. 즉 보살사상을 보살사상을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내용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환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 또 공부를 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통은 독서지 어성현이라 항상 자기의 생업에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기를 갈고 닦아 나가면서 반성을 해서 성인에 이르는 길이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까지 오면서 생업을 해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또 시간을 내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제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단계 제가 1단계는 뭐냐면은 태어나서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내후년이면 이제 60에 이제 이렇게 접어드는 이 시기에 이 1단계는 바로 무지로부터 해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큰 나의 준칙이 뭐냐면은 무지로부터 해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한국이라 그러지 않고 환국이라 그러죠. 환국의 민주주의를 뭐냐면 완성하는 것이다 이거죠. 환국의 민주주의를 완성.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명하냐. 공우 강산 박사님을 비롯해서 율곤 이준재 선생님이라든지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자서의 박문호 선생님, 인사조진 연구소의 우리 최동수 선생님, 이런 분들을 성현으로 모시고 저 역시 그분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또 그러한 그 공부를 뒷받침으로 해서 제가 더욱더 뭐냐면은 한층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에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어대 사전, 산스크리트 범어대 사전,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전은 이 범어대 사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어대 사전을 가지 않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지난 과거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입장에 왔다. 그래서 교육혁명을 할 때가 왔고 지금은 혁명의 시기다. 학문의 혁명의 시기다. 학문의 혁명의 시기가 돼야 앞으로 우리 한국이 학문이 떨어지지 않고 학문이 떨어지지 않아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해왔던 학문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한국을 견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쿠데타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사대주의와 엉망진창의 뭐냐면 나라를 지금 현재 망조 길로 들어왔다고 저는 확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혁명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은 원래 원 제목은 육정배 박사님이 미래불교의 방향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보살사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미래보살사상의 방향 이렇게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정배 박사님에게 이 책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이 미래보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육정배 박사님의 이 보살사상의 미래불교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뭐냐면 제가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 그 제가 최근자에 가장 뭐냐면은 작년부터 우리 최동석 박사님을 매우 뭐냐면은 또 받드는 마음으로 또 그분의 그동안에 걸어오신 학문적 업적과 또 지식 또 그 인품으로 볼 때 앞으로 뭐냐면은 제가 크게 모시고 싶은 그런 분이 한 분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최동석 박사님의 사상과 철학에 제가 올려탔습니다. 자, 그래서 성취 예측 모형의 이 이제 책들을 제가 뭐 틈틈이 책을 중간중간에 다 읽었습니다. 예,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책도 뭐냐면은 다시 쓰는 경영학, 요 책도 우리 최동서 그 박사님의 책입니다. 이 철학을 아주 쉽게 뭐냐면 녹여놓은 내용인데 매우 아주 책이 좋은 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의 준칙이라는 것이 이제 칸트가 썼던 말인데 그 칸트가 이런 말을 썼죠. 나의 입법의 준칙이 나의 준칙을 말하는 것이면 나의 입법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에 부합하도록 해라는 것이죠. 나의 입법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에 부합하도록 해라고. 그러면 나의 입법의 준칙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나의 준칙이 모르는데 어떻게 보편적 입법에 그 부합하도록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의문에 이제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칸트 임마누엘 칸트는 평생을 공부를 하신 분이셔서 그 자신의 입법의 준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기 준비를 했을지 모르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보편적 입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점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칸트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기점이라는 것이죠. 칸트 철학의 그 이해는 바로 나의 입법의 준칙은 내 스스로 나 자신 속에 이미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법의 준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입법의 준칙을 내가 쳐다보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뭐냐면 가질 수만 있으면 그 입법의 준칙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마음속에 나의 보편적 입법의 준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물을 깊이 바라다보고 내면을 깊이 통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이성의 중요성을 설명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의 그 준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제가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하게 된 그 이유는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역량이라 그러죠. 나의 잠재력이 이 공부를 하고 탐구하는데 좀 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에야 와서 이제 저도 알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몰랐던 것이죠. 저도 그래서 한때 출세를 위해서 신림동에 가서 고시 공부를 해준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해기동에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도 제가 우리 경희대 법대생들과 같이 공부를 한 적도 있고요. 그때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줬던 그분들에게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경희대의 그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경희대 캠퍼스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점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해기동 산비탈에 옛날에 지었던 그 빨간 기와집, 빨간 기와집에 한 40여 평 정도 되는 그런 그 단독주택이었는데 옛날 집이죠. 거기에 연탄을 떼면서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주인분께서 할머님이었었는데 박보희 그 할머님이셨는데 불교에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었는데 매우 정갈한 그 분이었었다.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그 공부를 하면서 저는 항상 풍부한 그런 이 학문에 대한 열정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이후에 이 골장의학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법학적인 리걸 마인드가 매우 큰 틀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 의학의 개념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1998년 세계보건기구가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1998년 세계보건기구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플러스 거기에 영성의 가미가 들어간 것이죠. 바로 영성이 바로 영혼이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 우리가 정신이라고도 하죠. 이성의 작용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제가 그 영성의 부분까지 공부를 해왔고 지금 현재는 이 칸트까지 공부를 하여 오게 되고 지금 현재는 게르만형 모델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5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그 세계의 민주화의 대회에 우리 한국도 뭐냐면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왔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경남 창녕 그 고안면 사람인데요. 고안면 개파 사람인데 그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계셨던 그 창녕은 우리 집성촌이죠. 그 황해도 서흥군의 서흥을 사성으로 받은 서흥 김씨의 제가 26대 손이고 환원당 김경필로 보면은 제가 17대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창녕 고안면은 고안면은 우리 서흥 김씨들의 집성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온남의 맞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모를 복양하고 또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고 또 어머님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그 당시로서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안고 이제 제가 살아가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귀동댁인 할머니 이 하둘주 께서는 매우 뭐냐면 여걸이라서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제가 마손주여서 매우 기움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가진 것이 오늘날에 제가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또 학자로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성향이 풍부함을 가져다 준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것도 나의 운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집안 처지를 몰입을 해서 돈을 벌러 나갔다면은 기계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이 건설 현장에서 등짐을 지고 기타 또 다른 이 사무직에 들어갔다면은 위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난 시대가 크게는 400년, 적게는 100년, 100년 동안에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원인이었죠. 그래서 그 지난 100년 동안에도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도 바로 우리는 수직적 리더십 전제 왕권 국가죠. 왕이 다스리는 거와 똑같은 걸로 수직적 리더십이라 그러는데 이거 이제 앵글로 섹슨 모델이라 그러는데 앵글로 섹슨 모델이 지금까지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패권 국가로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차 대전에 영국과 미국이 성전국이지 않습니까? 성전국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해방 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현재 근 70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약 근 70년 동안에 미국과 영국이 패권 국가로서 뭐냐면은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악패도 많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니까 또 개인적인 또 성취, 또 욕구, 출세 이런 것도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고졸 신분으로서 뭐냐면은 법을 공부하고 또 신림동에 그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을 그 했는데요. 그때 이 감정을 숨기고 또 자기를 숨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도 매우 뭐냐면 못마땅하지만 또 그것도 상태로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배회하고 방황했던 그런 시간을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림동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 애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두 딸을 채은이와 채민이라는 두 딸을 가지고 있는 가장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경희대에서 중앙도서관에서 법 공부를 하면서 그 남은 그 전세돈으로 신림동에 들어가 가지고 하숙을 하게 되었다. 예,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 젊은 날 때 나의 방황과 나의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피드먼트 한의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골장의학을 체계를 완성하여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골장의학과 국제대체학 총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 또 이제 후반부를 이제 걸어와서 지금 이 순간까지 책을 놓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법을 했던 그런 그 도움이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제가 골장의학이라는 학문을 완성하는데 큰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부인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검사가 되고 기타 국회의원이 되고 사회에 출세하는 소위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런 그 사람은 못 되었지만 그래도 독서지 어성현, 예, 성현의 그 후손으로서 그 거짓말 없이, 예, 정직하게 또 그 깨끗하게 벌어서 오늘까지 책도 사고 이렇게 이제 해왔다, 이렇게 저는 자부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뭐냐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뒤죽박죽 막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는 새우깡 살 돈이 없어가지고 3,000원이죠. 새우깡 살 돈이 없어가지고 3,000원이 없어가지고 애기일 때 사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뭐냐면은 전기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가 끊겨가지고 옆집에서 전기를 끌어가지고 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그 옆집에서는 젊은 그 형제 남자 둘이가 살고 있었는데 부탁하니까 그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돈을 내고 다시 복귀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야기는 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일상으로 있었던 이야기들이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그 2세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살아온 모습들을 한번 반추해 보일 필요성을 꼭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제가 저에게 그 능력보다는 역량에 부합하는, 제가 역량이라는 것은 능력과 능력이라는 것은 환경과 여건과 돈이 주어지면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머리가 좋다든지. 그런 이제 이 역량이라는 것은 나에게 감추어진 잠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이성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런 그 역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역량을 뭐냐면 뽑아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지시 명령해서 그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서 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직적 모델과 그 다음에 앵글로 섹션 모델의 이제 그게 전형인 것이죠. 다른 말하면 전제 왕권 국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민주공화정이라고 하지만 전제 왕권 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앵글로 섹션 모델의 수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와 같은 저런 뭐냐면은 형편없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에 올라가지고 뭐냐면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냐면 부합하는 부하내동하고 있는 이 검찰 구테타 세력들, 검찰들은 정말로 쪽팔립니다. 쪽팔려. 검사들이 그 따위 정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뭐냐면은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 검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검사가 아니라 뭐 임정은 교사, 그 임정은 검사라든지 진짜로 눈에 보기 힘들 정도의 아주 훌륭한 검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쓰레기 같은 검사들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뭐냐면은 검사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판사들도 쓰레기들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판검사 걸리면은 동네 어기에 우리가 플랜카드도 걸고 뭐 누구 아들 뭐냐면은 판사 되었다, 검사 되었다, 사법고시 합격했다, 뭐 그 다음에 기자고시 합격했다, 뭐 기타 등등. 그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들인 것입니다. 쓰레기들. 우리가 언론개혁하고 교육개혁, 사법개혁 앞으로는 과감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철퇴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일반 민중들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 민중들이 훨씬 더 정보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훨씬 더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뭐냐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가 세력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죠. 그 기득권 세력들은 앞으로 어떻게 뭐냐면은 할 것인지 이거를 두고 뭐냐면 우리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최동석 박사님의 그 인사조직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참조해 보면 이 지금 현재 관료 조직에 있는 뭐 마피아, 그 뭐고 뭐 관피아, 모피아, 그 다음에 뭐 판사, 검사, 그 다음에 언론 이런 것들은 한 줌의 그 개혁 대상이 아니고요. 진짜 개혁의 대상은 그 위에 있는 바로 기득권 세력들인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모든 돈을 다 틀어지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을 어떻게 묻냐면은 조질 것인지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국민 개개인이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깨어야 되느냐 이거죠. 무조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다는 거, 우리 시대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길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리고 사회민주주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서 사회가 연대하고 사회가 대화하면서 타협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서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확대시켜가는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에 평생 연구한 황구사 보건사국과 태고사의 새발견에서 이 보살사상을 제가 끊임없이 공부해 왔죠. 그래서 그동안에 권력화되어 있는 기득권의 종교는 물론이고 이 보살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커먼 즉 소위 말하는 공동체적 어떤 틀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어떤 인권과 개인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또 자기 시대는 어떻게 해갈 것인지 그리고
그 자기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 현상으로서 어떻게 어떤 문제를 개념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개념해 갈 것인지, 또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개념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뭐냐면은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큰 칸트의 그 철학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러면 인간이 가지는 이 이성적 동물로서 그 인간이 문명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는 이 이성이 그러면은 어떻게 뭐냐면은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이성이냐, 요거를 제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이 이성은 바로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죠. 생각하는 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는 힘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것이 종교 편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념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 대화가 돼야 되고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추론적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추론적 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물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물이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합리성, 그 다음에 비판적, 추론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인간이 뭐냐면 다른 동물과 다른 차이점이고,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이성의 확대는 확대시켜 가야 되고, 그 이성의 확대는 뭐냐면은 한계를 모른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이고, 그 역량이 몸속에 우리 인간에게는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즉 합리적인 사고나 비판적인 사고나 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는 환경과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억압하고 폭압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하는 독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모두 뭐냐면 거기에 뒤지지 않으세라, 막 애들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정신 차려 공부해라 기타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두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해라 뭐